나이가 들면서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순간 잊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연구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 식품군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일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금방 피곤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방금 들은 내용을 다시 되물을 때가 많아지면서 걱정이 되더군요. 그때 주변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어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머리가 덜 멍하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았지만 궁금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뇌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돕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강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해마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한 컵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은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듣고 꾸준히 해보자 마음먹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조금 가볍고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의 효과는 일시적이기보다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할 때 더 명확한 경향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아도 되니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약 60g에서 150g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기억력과 실행 기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먹는 시간은 아침이나 간식 시간 모두 무관하지만 당 흡수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단독 섭취보다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보다 빈도이며 일주일에 4번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사례자는 가격 때문에 냉동 베리를 주로 먹었는데 혹시 생과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냉동과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손실이 적고 오히려 일반 유통 중 저장되는 생과보다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양 구성 역시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여러 식품 영양 분석 연구에서 냉동과와 생과의 안토시아닌 함량과 항산화 지수가 거의 유사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섭취 후 체내 흡수율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계절이나 가격에 따라 편한 형태를 선택해도 인지 기능과 항산화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성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럽이 첨가된 제품이나 설탕 처리된 냉동 제품은 영양 균형을 해칠 수 있어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생과를 더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냉동 과일을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느 시점부터 머리가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블루베리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신경염증 관련 지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내용을 접하고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집중력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염증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데 관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신경 보호와 관련된 미세아교 세포의 과활성을 완화해 신경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사례들이 실험 연구에서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단기 기억은 물론 방금 들은 정보를 잠시 기억해두는 능력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해서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자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혈당 변동이 심하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바꾸면서 속이 더 편안하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도 덜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단맛이 있지만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혈당 변동성이 큰 사람보다 안정적인 사람에게서 방금 들은 정보를 잠시 기억해두는 능력과 반응 속도가 더 일정하게 나타난 경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뇌 에너지 공급을 보다 일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군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블루베리 먹는 가장 좋은 타이밍. 아침 공복보다는 가벼운 식사 후 섭취가 위 부담을 줄이고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균형 있게 나타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 아침 식습관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 섭취는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블루베리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보다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을 경우 항산화 지표가 더 오래 유지된다는 보고도 있어 일상 속에서 조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 색의 진하기가 중요한 이유. 안토시아닌은 색이 짙을수록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블루베리라도 진한 남청색을 띠는 것이 더 높은 폴리페놀 지수를 보인 사례들이 있어 구입 시 색의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색이 고르게 진한 베리는 숙성 단계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항산화 능력과 맛의 균형도 더 좋은 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확 시기와 품종에 따라 색의 농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여러 브랜드와 원산지를 비교해보고 가장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작은 습관이지만 뇌 건강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꾸준한 패턴을 만들면 충분합니다. 지금 건강을 돌보는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꾸준히 먹었을 때 느꼈던 변화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